아, 나 불법 감금이잖아.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은 지금 근데 그러잖아. 돈을 더 많이 받나?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 분명히 청구한다고 했어요. 나오고 싶을 때 그런 거 열심히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대선, 이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1대 대통령, 22일간 총력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겁니다. 후보자만 7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보고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황교안, 나머지는 또 기타 후보들도 나와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출정식을 진행을 합니다. 광주 곳곳에서도 출정식 진행을 해서 주요 공약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통해서 광주 전남을 이렇게 세울 건가? 경제,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게 있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건가? 산업은 어떻게 키울 건가? 이거 좀 지켜봐야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계속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밖으로 계속 나갑니다. 정말 큰일인 상황이죠. 그런데 주 공약들은 뭐 대동소이한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 AI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100조 시대, AI 100조 시대를 만드는데 광주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죠. 첨단 삼지구, 그리고 전남에도 이 솔라시도 기업 도시가 있어서 이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결합한 이 대규모의 미래 산업을 유치하겠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 자영업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순천대 목포대 의대 만들어가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가 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 느끼겠지만 거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입니다. 오늘 이제 광주시장 이 5개의 구청장 또 교육감이 모여서 투표율 높여보자,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 참 이제 결과는 뭐 까놔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나왔을 때는 차기 이제 당권이 누가 될지, 민주당 당권을 누가 잡을지 그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은 강진의 사이다라고 이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호남 인물 부각을 시켜서 당권 또 내년에 이제 1년 후면 지방선거가 펼쳐지거든요.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이제 그런 이제 구의원, 시의원 인선 선출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누가 될까? 광주시장 강기정, 문인현 북구청장 또 민영배 국회의원 현재는 3파전 이 3개의 후보가 광주시장이 누가 될지를 놓고 벌써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들 잘 좀 지켜보고 이번 주가 5.18도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 5.18 전야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분위기들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어요. 캐스퍼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노사 갈등들이 좀 심해지고 있네요. 계속 이제 노사 갈등 현장 취재를 좀 나갔었는데 이 노조 측 또 사측 이 노조는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회 이 GGM 지회 좀 이렇게 노조 세력 뭐 민노총 이 세력 안에 들어가면 이제 노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피커 효과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GGM은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1,000명 노조 가입된 직원들 한 250여 명 가량 되고 있는데 부분 파업을 계속 있어 왔어요. 부분 파업. 계속 부분 파업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갈등들이 고조되고 있어요. 임단협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지금까지 부분 파업을 했는데 사측이 노조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주에 이제 서울 민주당 본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본사에 찾아가서 상경 집회하겠다. 그리고 전면 파업까지 나아가겠다. 노조 수가 1,000명 중에서 한 250명 정도 되니까 한 30% 가동이 이렇게 멈춰선다는 소리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서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캐스퍼가 일본이나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얼마를 팔았느냐? 11,836대가 팔렸습니다. 잘 팔린 겁니다. 전기자동차 캐스퍼가 인기가 많아요. 전월 대비했을 때는 38%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공장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내수에서도 좀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멈춰 쓰게 되면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면 파업이 되면 이게 이제 잡충수를 맞는 거죠. 서로 우물 안에다 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이 노사 간의 갈등, 노조와 사측의 갈등 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윤장현 시장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사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주형 일자리 이 대기업의 임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 사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광주시장, 현대차, 또 광주은행 이런 데 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출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설립 자체가 공공 주도적인 민간 사업을 했죠. 애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6천억을 모았단 말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연 10만 대 생산 목표로 빅그린 산단에 이 GGM 자동차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공장 만들기 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한평에 그 월야, 광산구, 임곡 뭐 사실 이제 시골 아주 그냥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많이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뭐 오피스텔, 원룸 단지, 상가, 이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쪽 땅값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선운지구, 수안지구, 하남지구 같은 이쪽에 이 급여 소득이 발생한 천여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거라든가 상권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업 GGM이 만들어졌을 때 노사 상생 합의서라는 노사 간에 타협하는 기본 그 문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헌법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노조의 파업을 35만 대 누적 생산 대수가 35만 대 이전에는 우리 파업하지 말자 그때까지 파업 유보하자라고 이제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임금에 대한 거는 이 주거라든가 아이들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안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35만 대가 지금 GGM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 17만 대 정도 누적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니까 이 주변에 그런 시선, 주주들도 싸늘하게 이 노조 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은 이 사항은 반헌법 조항이다. 노동상권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약속과 다르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따지고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노조 쪽을 조금 노조 쪽을 이렇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지역에 좀 더 많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노사 간의 합의가 좀 잘 돼서 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렇지 않아도 강경 분위기 좀 대선 구도잖아요. 여기에서 지역 이미지 또 GGM의 캐스퍼 전기자동차 생산 차질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는 발생되지 않기를 주문해 봅니다. 광주 인구가 올해 이 140만 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 인구 10년 전 2014년도에 147만 6천 명 정도 광주 인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50만 가량 됩니다. 등록을 안 하고 살고 계신 분까지 하면 150만 이렇게 찍어서 200만까지 가느냐 마느냐.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때는 나왔었는데 현재 인구는 141만 1357명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7,88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무려 2만 2,4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는 나이층들, 이 층들을 보면 젊은 분들 20대, 30대가 많더라. 일자리 찾아서, 취업을 찾아서, 결혼과 사랑을 위해서 광주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유출이라고 하는데 광주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 부동산 아파트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많습니다. 현재 뭐 공급은 많죠. 근데 수요는 이렇게 되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걸까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다. 출산율 저하 그리고 자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2명이 낳아야지 현재를 유지를 할 텐데 둘이 결혼해서 1명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수도권에 유출되는 사회 감소도 자연적인 영향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 현상, 예, 주변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전남 지역 이 고령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이제 그대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 시골 단위, 군 단위 인구는 이 소멸 속도, 지방 인구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지방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건가? 지방부터 광주에서부터 먼데 순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루션 해결책이 뭐가 있냐?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이 교육이라든가 즐길 거리를 만들자.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환경 만들어서 아이를 키워주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을 거야. 그런데 돈은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파격적인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대로 진짜 아이 1명 낳으면 1억을 실제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애기 1명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 저도 3명을 낳아서 키웠는데 야, 돈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앞으로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예, 아이를 또 키워야지 이 엄마 입장에서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또 사회에서 또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때 잘 못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들 예,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 진짜 말로만 인구 감소, 지방 문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 대책들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서민들, 이제 광주 시민들, 이 돈이 없다, 이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예, 그래서 지갑을 닫았다, 허리띠를 조르고 있다.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 맞을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줄였다. 예, 소비 부진이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식료품 마이너스 16%, 음료 마이너스 8%, 섬유제품 이제 옷이죠. 옷 사는 거. 예, 이거 얼마 줄었냐? 예, 19.5% 줄었다. 석유, 정제, 석유화학 이런 것도 한 1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게 그럼 보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이 주변에 자영업 골목 상권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 커피숍, 카페, 옷가게, 주유소, 동네 마트, 배달, 외식, 밀키트. 배달이 안 되니까 배달 대행 오토바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의 소비 패턴의 추격들도 빠르죠. 쿠팡이 보니까 1분기에 매출이 11조 5천억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성장세가 온라인 쪽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쿠팡, 뭐 테무, 당근 이런 것들로 다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부장들은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예, 또 사대보험, 또 이자 뭐 이런 부분 내고 남으면은 견적력도 이루어지는데 소비 심리마저 줄다 보니까 임대, 폐업, 공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도 나타나는데 체감하는 것들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건물주죠. 건물주. 자영업이 이제 빈 곳이 많아지고 임대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비어있는 가게들 많은데 들어올 데가 없어요. 정작 들어올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얘가 타기 시작합니다. 예, 가게가 대출 투자비도 안 뽑았어요. 투자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비어있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내놨는데 그것도 안 들어. 그럼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건물주 지금 건물주가 애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이 건물주 이게 이제 입고 먹고 마시고 이 줄어드는 게 이 자영업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건물주까지 넘어가고 우리 사회 전반 또 지역 경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도 이 거래가 안 되면서 이사 안 가죠.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를 안 간다. 이사를 안 가면 공인중개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 또 일이 없어지는 거고 입주 청소, 가구, TV 가자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방에서 경직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호남지방통계청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한 분석 내용입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옷도 안 사 입고 먹을 것도 줄이고 외식도 잘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광주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암동 모아일과 유치권 갈등 이제 해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새로운 속보, 좋은 이야기 나와서 시행사, 시공사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답보 상태.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들이 또 계속 대립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주거 침해, 감금, 업무방해 이런 뭐 날선 이야기들, 다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까지가 상당히 깁니다. 그 사이 이제 입주민들 이사 못하신 분 아직도 많이 계세요. 누워 있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 소송 얼마나 좀 이 답답한 상황. 제가 이 정도면 당사자들은 더 심하게 느껴지겠죠. 또 상가를 투자해서요, 이 잔금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유치권이 행사가 되면 이 잔금 대출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암동 모알과 유치권 갈등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 나오면 또 여러분과 전달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동 사구역, 이 지난주에 학동 쪽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 붕괴 사고 났던 이곳, 예,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 노블시티로 이름 지어서 가는데 이제 공사비 때문에 사실 이게 착공 연기가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근데 공사비 대폭 줄어들었죠. 지금 510만 원인가요? 610만 원인가 51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해서 조합만 결정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결정돼서 착공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졌을 때 2021년 6월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붕괴 사고 났을 때 이때 이제 광주시와 동구가 이 수습 비용으로 이 사고 수습하려고 이 변호사 선임도 하고 49제 또 생활안전자금 먼저 이제 그 광주시 동구가 지출했습니다. 3억 9,400만 원 지출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구상권 청구를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이제 지원해준 비용 말고 나머지 일부 비용 1억 8천만 원 이 생활안전자금인데 이게 이제 구상권으로 청구해서 받으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이제 별로 이제 광주시나 동구에서도 소송까지 가면 실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부금 형태로 받게 됐다. 라는 소식들이 오늘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는 이 북구청장님하고 저녁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제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또 대선 관련해서 또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북구청장님, 문인청장님 만나서 광주 돌아가는 이야기도 여쭤보고 새로운 소식이나 좋은 내용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엊그저께 완주하고 왔습니다. 이거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처음이다 잘 모르다 보니까 대회 출발할 때 맨 앞줄에서 한 8번째 정도 섰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엘리트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초보자니까 뭣도 모르고 갔다가 초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뻔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때 생각났던 그 우리 속담 이 뱁새가 황새에 쫓아다니다가 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 말이 달리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유지하고 제 속도에 맞춰서 제 분수에 맞춰서 뛰었더니 무사히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목표를 달성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뿌듯했고 또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또 10월에 지오 마라톤 대회 그때는 하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물론 힘들 것 같아요. 도전하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